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파이썬 소개하고 변수 타입, 연산자 흐름 제어라든가 함수까지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반복문, if문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 클래스라는 걸 좀 보려고 합니다. 클래스는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객체 지향 언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언어를 얘기할 때 절차적 언어나 객체 지향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 C라는 프로그램인데 얘네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절차적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온 애들이 이렇게 객체 지향, 우리 흔히 말하는 뭐 OOP, 오브젝트, 클래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언어들이 객체 지향 언어 이렇게 돼 있는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객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차적 함수도 따를 수 있는 함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는 그런 랭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객체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보면 저희 파이썬 1에서 105번 파이썬 베이직 클래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이고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용어를 좀 저희가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용어와 인스턴스,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의 용어가 있는데 느낌상으로 말씀드리면 클래스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붕어빵 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내는 그 붕어빵 그 자체가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스턴스는 뭐냐라고 되면 인스턴스는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개념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는 걸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용어들이 가능하고요. 클래스라는 걸로 인스턴스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A라는 오브젝트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와 오브젝트는 약간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섞어 쓰기도 합니다. 인스턴스와 오브젝트는 가끔 섞어 쓰기도 하고 실제로 섞어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까탈스럽게 만약에 인스턴스하고 오브젝트가 같은 말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인스턴스는 다분히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것들 그런 걸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고 실제 만들어진 아이 우리도 이제 카라는 클래스로 마이카라는 걸 만들 텐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마이카 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카라는 아이는 클래스고 그러면 우리가 카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일단 클래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이제 문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클래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한번 개념적으로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네, 보시면 원래 우리가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선언은 하지는 않지만 인티저라는 변수를 만약에 제가 A를 만들었고 얘에다가 1을 이렇게 담았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플랫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얘는 뭐 F라고 해서 뭐 5.2를 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SS라는 그 스트링 문자야. str이라는 문자가 SS라는 데다가 뭐 ABC를 담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 이제 이 아주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 같은 데다가 뭔가 인자를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A도 전해주고 F도 전해주고 SS도 전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전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리턴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턴할 때도 여러 가지를 전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뭘 하고 싶었냐면 이거를 변수들을 그룹으로 묶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A도 넣고 뭐 A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네임도 넣고 그다음에 요건 뭐 당연히 str로 되어 있겠죠? 네임도 넣고 그다음에 총점도 넣고 우리 아까 딕셔너리하고 리스트로 만든 그 자료 구조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국어 점수도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음을 만드는 문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어요. 이걸 저희가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오래도록 써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쓰다가 재미난 걸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원래는 스트럭처는 변수들의 모음입니다. 변수들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트럭처 만약에 뭐 st라는 거를 선언을 해놓고 우리가 a는 인티저야 라고 하듯이 내가 뭐 s 그냥 소문자 st라고 할까요? st라는 걸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어떤 변수냐면 인티저가 아니라 대문자 st 타입의 스트럭처죠. 얘는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부르는 아이인데 스트럭처 얘는 st는 대문자 st 타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거야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담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한테 줄 때 a나 f나 ss를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st를 주는 거죠. 그럼 이 내부에서 쓸 때는 st.name, st.total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하나만 주고 그 안에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리턴할 때도 st라고 리턴하면 밖에서 그거를 안에 있는 변수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스트럭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냈냐면 야 이게 변수들을 담을 수 있었는데 변수들을 쭉 담을 수 있었는데 변수 말고 기능도 좀 담아보자. 기능이라고 하면 함수도 좀 담아보자.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calculate 계산하는 calculate 뭐 total 이런 함수를 여기다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calculate total이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이 스트럭처 내부에서 st.calculator total 라고 하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만약에 함수식으로 만들었다면 calculate.total이 바깥에 있겠죠. 그리고 얘한테 인자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애들을 줘야 돼요. 다 일일이 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인자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능은 이걸 쓰는데 데이터, 변수는 내 안에 있는 걸 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애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기능도 있고 데이터, 변수 자체도 있는 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원래는 스트럭처는 변수만 담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트릭은 아니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랭귀지가 나올 때는 이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아예 이거를 문법에다 넣자. 이거 너무 편리하니까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 쓰지 말고 문법에다 넣자. 문법에 포함시키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법에 포함시키니까 이거 이름을 그러면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 문법을 이용해서 클래스라는 것들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 이후에 나온 언어들은 전부 다 이 클래스를 전부 다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이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걸 그래서 저희가 객체지향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그 중에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언어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클래스는 어떤 애냐라고 하면 클래스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변수, 그다음에 하나는 함수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함수도 함수고 펑션이고 얘도 함수, 펑션 그러면 용어가 헷갈리니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얘를 저희가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소드.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어트리뷰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냥 변수 정도로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메소드라는 용어는 워낙 많이 쓰이니까 바깥에 있는 애는 펑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펑션. 그래서
펑션에서 우리가 이 기능은 똑같은데 요 안에 있는 애들을 메소드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A는 뭐 A 변수죠.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name은 뭐 홍길동, 뭐 국어 점수는 90점, 뭐 이런 변수를 다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기능도 담고 있어요. 기능은 어떤 걸 담고 있냐면 뭐 총점 계산하는 아이, 뭐 평균 계산하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함수도 같이 담고 있는.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수를, 데이터를 이 내부 거를 사용한다. 내부 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꼭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편리성 때문에 내부 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는 사용자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사용자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정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클래스 뭐 st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쓸 때는 우리가 이 클래스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돼요.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오브젝트를 만든 게 뭐냐면 st를 가지고 우리가 뭐 소문자 st 이런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브젝트고 이제부터는 st.a, st.b, st.caltotal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클래스가 이건 틀을 하나를, 이것도 메모리에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한번 한 다음에 오브젝트로 만드는 건 이걸로 새로운 변수를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로 먼저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앞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고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실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던 인티저라든가 뭐 플랫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링이라든가 str, 리스트라든가 이런 애들을 우리 데이터 타입이라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얘들도 파이썬 만든 사람이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티저.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숫자도 들어있지만 그거를 뭔가 기능을 하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모든 데이터 타입은 사실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 클래스를 배우지 않아서 인티저나 이런 걸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인티저나 플랫이나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사실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다. 클래스를 누가 만들었냐면 파이썬 만드는 사람이 파이썬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우리도 만들어 쓸 수 있다. 우리도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를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세 번째 그 오브젝트를 사용.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거는 이렇고, 그래서 클래스는 내부의 변수와 기능을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거로는 이런데 그럼 실제로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쓰는 걸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는 저희가 객체지향, 객체가 오브젝트입니다. 객체가 오브젝트.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 돼 있는데 클래스와 인스턴스와 오브젝트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문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문법적으로 여기 클래스 카라고 돼 있는 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우리 함수는 def, my, 뭐 add 이런 거, ad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문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쓰는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클래스도 똑같은 비슷한 문법입니다. 이거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입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그래서 클래스 카라고 하고 밑에 들여쓰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를 정의해 놓은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 변수는 없죠. 원래 변수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안에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네, 요건 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요 안에 괄호가 없죠. 지금 얘는 괄호가 없습니다. 나중에 괄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쓰는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보면 def 이건 원래 함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나 메소드는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만들면 함수가 되는 거고 클래스 안에서 만들면 메소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래스를 정의한 거예요. 정의.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했으면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하냐?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돼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생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카 이퀄 카라는 클래스로 마이카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클래스가 이렇게 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걸 가지고 마이카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럼 마이카가 여기에 똑같이 카피가 돼서 생기겠죠. 나중에 마이카2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똑같이 이게 카피가 돼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카피할 수 있는 거죠. 원본을 가지고 여러 개를 카피해서 쓰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를 가지고 마이카를 생성한 겁니다. 이제는 마이카.뭐뭐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카를 정의할 때 보면 다른 애들은 뭐 getSpeed, 스피드를 달라는 건가? 스타트, 자동차 시작하라는 건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언더바 in이라는 애가 있어요. 언더바 in.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클래스에서 특별히 다른 랭귀지는 여기에다가 뭔가 무슨 이렇게 특별히 키워드를 주고 그러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요 변수 이름, 함수 이름에 언더바 혹은 언더바를 붙이면 특별한 역할을 해요. 얘가. 그 중에서도 언더바 init은 약속된 문자예요. 약속된 문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이카.getSpeed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더바 init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my 언더바 카 점 언더바 init 보통은 이게 정상이죠. 밑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근데 얘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애가 아니고 얘는 언더바라고 시작하는 애들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에 자동으로 실행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언더바로 시작하는 메소드는 특별한 경우에 자동으로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특별히 init은 그럼 언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냐? 이렇게 오브젝트로 생성될 때 클래스가 오브젝트로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카가 마이카로 생성되는 순간 이렇게 이퀄 하면 생성입니다. 생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명시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아이다. 그래서 마이카 이퀄 카 이거를 하는 순간 얘가 실행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자동차가 생성되었습니다가 찍힌 거죠. 그리고 뭐가 생성이 됐냐면 언더바 스피드가 0으로 세팅이 됐어요. 여기서 셀프를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셀프를 안 쓰면 여기에 내가 스피드를 변수로 이렇게 썼다. 스피드를 뭐 10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서 스피드가 10이 되겠죠. 여기도 스피드가 10일 거예요. 근데 얘를 20으로 바꿨어. 그러면 얘도 20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것 따로 가져가야 돼요.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제가 A는 1이고 B는 2라고 했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이 변수 마이카라는 변수와 마이카2라는 변수는 따로따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스피드를 정의해 놓으면 이거를 공유하게끔 돼 있어요. 공유하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셀프 점이라고 해준 거예요. 자기 자신점. 이건 문법입니다. 셀프 점이라고 해주면
얘는 이 스피드가 자기 거 마이카의 스피드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카 2의 스피드가 되는 스피드가. 그래서 오브젝트는 클래스 하나로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오브젝트별로 따로따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데 특별히 파이썬에서는 셀프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만들 때 특징이 뭐냐면 원래 함수에서 아무것도 인자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A가 있으면 A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메소드는 맨 앞에다가 셀프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A 이런 식으로. 만약에 셀프만 있으면 인자가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함수 앞에 셀프를 붙여달라는 거고 이 셀프가 의미하는 건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 그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self.speed는 0 이런 식으로 여기서 최초 생성을 한 거예요. 이닛은 카가 오브젝트로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애니까 카가 마이카라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짐과 동시에 언더바 스피드를 세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일어날 때 여기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쓰면 돼요. 마이카.start 그러면 얘 실행하라는 거예요. 얘. 그러면 얘 실행하면 실제로 얘가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이거 되면서 보이진 않았지만 스피드가 20으로 세팅이 됐을 거예요. 스피드가. 그러면 여기서 마이카.accelerate 하면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스피드가 20으로 세팅된 게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게 30을 더합니다. 그럼 50이 됐겠죠? 네, 50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카.stop 그러면 스피드를 0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가 0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50이었다, 0이었다 이건 누가 찍어주는 거냐면 보시면 get speed를 우리가 쓰고 있죠. get speed. get speed는 뭐냐면 여기에 get speed가 여기 있죠. 얘는 내가 갖고 있는 self.speed를 리턴해 달라는 거예요. 리턴. 그래서 그 리턴 값. 가만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 마이카에 self.speed가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할 때마다 얘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공유하고 있죠. 이거는 마이카라는 곳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마이카 get speed 이렇게 하면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져다가 얘한테 두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요 언더바, 변수에다가 언더바를 쓰는 이유는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다른 랭귀지에는 변수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이썬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원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C나 이런 오래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변수 이름을 자기 스스로 좀 알아보려고 언더바도 붙이고 언더바도 붙이고 이렇게 많이 썼어요. 관용적으로. 문법이 아니라. 근데 이 파이썬 만드신 분이 그거에 익숙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문법으로 넣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 1, 스피드 2, 스피드 3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얘는 언더바가 없을 수 있어요. 얘는 언더바 하나, 언더바 2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스피드 1은 밖에서 직접 접근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밖에서 직접 접근하세요. 언더바가 들어가면 밖에서 직접 접근하지 말고 내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밖에서 이 변수를 직접 핸들링하지 말고 내가 제공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하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내가 밖에서 직접 접근을 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언더바가 2개가 붙으면 밖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접근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특별히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바꿔버림으로써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결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면 접근을 굳이 하자면 할 수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특별히 변수 이름에 저런 언더바가 들어간 게 특별히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셀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메뉴로 볼게요. 예제로 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카라는 걸. 그리고 마이카1을 하나는 생성을 했고 마이카2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카1은 스타트를 했어요. 마이카2도 똑같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했으니까 둘 다 스피드가 20이 됐겠죠. 둘 다. 근데 마이카1은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그럼 50이 됐겠죠. 마이카2도 50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이카2는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얘는 80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마이카1은 50이고 마이카2는 80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순차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셀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셀프가 있기 때문에 카라는 클래스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로 만든 마이카1과 마이카2를 따로따로 관리하겠다. 그때 셀프가 문법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를 만들 때는 앞에 내가 쓰려고 하는 인자 맨 앞에다가 셀프를 붙여줘라. 그 셀프가 의미하는 건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탑 하면 스탑이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자, 제가 먼저 라디오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디오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는 클래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만드는데 init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바뀐 게 뭐냐면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self._radio, self._speed, 스피드를 0으로 세팅한 것처럼 _radio라는 변수를 여기 보면 라디오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치 마이카를 만들듯이 라디오라는 변수를 이 라디오라는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셀프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는 숫자여도 되고 라디오 클래스여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0이라는 숫자, 인티저 자체도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는 인티저라는 값을 이 클래스로 되어 있고 0을 집어넣은 거죠. 얘는 라디오라는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갖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피드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뭐가 추가됐냐면 turn on radio라는 메소드가 추가됐어요. 실제로 얘를 추가하면 작동하는 게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self.radio 얘 자체도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죠. 그 안에 있는 turn on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로 가서 얘를 실행하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객체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라디오를 자동차에 달고 싶으면 그 라디오를 직접 만들지는 않잖아요. 라디오를 사다가 그 자동차에다가 끼우죠.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 라디오 켜야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라디오라는 객체한테 라디오 켜줘 라고 그냥 명령어만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실제 작동은 어떻게 하냐면 라디오라는 객체로 가서 라디오 뜯어보면 그 안에 라디오 켜기 위해서는 뭐 주파수를 잡고 뭐 볼륨 올리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객체의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거 보통 저희가 캡슐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라디오까지 알 필요 있니? 라디오는 가져다가 쓰면 되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동차를 어디다가 쓰는 사람이 자동차 안에 있는 스타트할 때는 뭘 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용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캡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뜯어보지 않고도 사용법만 알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두 개를 일단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카로 마이카를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디오가 생성돼 두 줄이 찍혔죠. 어떻게 찍혔냐면 카가 마이카로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 순간 언더바 인시 자동으로 실행될 거예요. 그러면
0으로 세팅이 되고 요게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라디오라는 객체를 대문자 라디오라는 클래스로 만들겠죠. 그럼 이것도 라디오라는 클래스가 라디오라는 객체로 만들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라디오의 언더바 인it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라디오가 생성되었습니다. 요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로 와서 요거 찍고 여기 타고 들어가서 요거 찍음. 패스는 필요 없는 거죠. 네. 이게 아마도 이제 처음에 패스 있다가 프린트 넣고 패스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운 것 같죠, 제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진행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두 줄이 찍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카.스타트 뭐 이건 똑같습니다. 마이카.스타트 하면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턴온 라디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먼저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됐는데 가보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라디오라는 객체에 턴온이라는 걸 실행하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라디오를 켭니다. 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이건 뭐 똑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턴오프 라디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턴오프 라디오 하면 요로 먼저 가겠죠. 요로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라디오라는 객체에 턴오프를 실행하라. 그럼 이게 턴오프죠. 네, 요거를 실행하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탑은 마이카.스탑 네, 자동차가 정지합니다. 요게 실행이 되겠죠. 요거 출력만 한 게 아니라 스피드도 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겟스피드 이거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면 정말 0이 됐는지 네. 네, 실제로 0이 됐는지 0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우리가 클래스를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라. 네, 메소드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네. 클래스는 물론 우리 함수처럼 내가 정의할 수도 있지만 남이 정의해 놓은 걸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우리 함수도 내가 정의해서 쓰기도 하지만 패키지 불러다 놓고 쓰기도 하죠. 그때 임포트 사용했어요. 네, 클래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함수 만들듯이 클래스도 한번 사용자 그 정의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긴데 vehicle 요거를 카피를 한 다음에 요거를 카피를 해서 요번에 vehicle.py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new를 해서 텍스트 파일. 그래서 먼저 얘를 붙여 넣고 파일 이름을 .py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걸 바꾸고 저장하시고 여기 와서 똑같은 개념으로 임포트 비이클 해볼게요. 모듈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뭐 aaa.py 파이썬 파일이니까 .py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때는 AA를 임포트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 내가 임포트 하려는 이름이 모듈 이름이죠. 이 모듈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py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요거 빼먹으면 안 되네요. .py를 만들어 놓고 그 이름으로 임포트. 요 AA 요게 같아야 되고 .py가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네, 요거를 확실하게 또 한번 볼 수 있었네요. 네, 그다음에 요거 그때 우리 엘리어스 주는 것도 설명드렸죠. 엘리어스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요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import vehicle 해도 되지만 import vehicle as vh 뭐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카를 vehicle.car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마이카를 vehicle.car. 그러면 이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하지 않고 외부에서 선언한 거, 내가 만들었던 남이 만들었던 외부에서 선언해놓은 걸 임포트를 해서 그거를 쓰는 겁니다. 쓰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죠. 네, 스타트, 엑셀러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는 vehicle.change km to mile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뭔가 인자로 받아서 계산해 주는 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클래스도 있지만 함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함수 배울 때 모듈 배우면서 add, mode 1.py 이런 거 하면서 여기 add 함수 뭐 이런 거 추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듈은 파이썬 모듈은 함수도 괜찮고 클래스도 괜찮고 변수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담을 수 있고 여기에 접근하려면 임포트 하신 다음에 vehicle.요 이름, vehicle.요 이름, vehicle.요 이름 요걸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직접 여기서 정의해서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미리 해놓고 임포트를 해서 써도 된다. 네, 이게 더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타입.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데이터 타입. 여기 보시면 타입하고 1.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A는 1 한 다음에 타입 A 하나 이렇게 하나 타입하고 바로 1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인티저라는 거예요. 3.14는 플랫이라는 거고 1이 인티저냐 is 인스턴스를 물어보면 true를 주는 거죠. 네. 타입 헬로 월드는 문자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인스턴스냐 str이냐 물어보면 true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고 리스트 이런 식으로 얘는 딕셔너리고 딕셔너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지금 제가 쭉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가 만든 그 클래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마이카를 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카의 타입을 찍어볼게요. 그랬더니 vehicle.car구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하고 대비되는 거죠? 요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틀이라는 거죠. 카라는 게. 마치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에다가 1을 넣은 것처럼 카라는 데이터 타입에다가 마이카가 그걸로 할당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클래스가 앞에서 썼던 데이터 타입도 다 이 클래스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is 인스턴스 마이카가 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마이카가 카니? 네, 맞다고 합니다. 마이 트럭은 트럭 만들고 마이 트럭은 트럭이죠. is 인스턴스 트럭이니? 네, 맞다고 합니다. 우리 트럭도 있었나 봐요. 네, 여기 카 있고 트럭도 만들었었네요. 트럭도 비슷하게 만들었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타입, 데이터 타입인 리스트나 무슨 그 튜플이나 딕셔너리나 이런 애들도 이런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왜 이게 이름이 is 인스턴스인지 알게 된 거죠. 인스턴스란 이름이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를 지칭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스턴스를 이래서 is 인스턴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인스턴스가 이 클래스로 만든 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마이카라는 인스턴스가 카라는 클래스로 만든 아이야? 그래서 이름이 is 인스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1이라는 애가 어디 갔어? 네, 여기 1이라는 애가 인티저라는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용어를 명확히 하면 1이라는 데이터가 인티저라는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야? 네, 맞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용어가 된다. 그래서 인스턴스란 용어를 쓴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써왔던 애들도 특별히 다른 애들이 아니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준 건데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캡슐라는 뭐냐면 이렇게 딱 묶어놓고 외부에서 내부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라디오를 사용할 때 전원 온오프, 볼륨, 그다음에 주파수 잡는 거 이거 사용자가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동작을 해야지 라디오를 막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막 볼륨 스위치를 올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슐화가 돼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변수들을 직접 조작하지 말라는 거야. 직접 조작하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프라이스는 그냥 변수죠. 스피드는 언더바가 붙어 있죠. 컬러는 언더바가 붙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얘는 외부에서 접근해도 되는데 얘는 접근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하지 마. 얘는 접근하면 에러 날걸?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이카.price 이렇게 찍으면 2000이라고 나옵니다. 마이카.underbar_speed 이렇게 하면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접근했더니 0이라고 나오네요. 마이카.underbar_color 이거는 오류가 나와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수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접근하라는 거냐?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칼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더바 이닛을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오브젝트에다가 언더바 프라이스, 언더바 스피드, 언더바 칼라 이제 이렇게 쓸게요. 밖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0, 넌으로 일단 세팅을 해.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get price라고 하면 리턴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price, 밸류로 세팅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 왜 이걸 이렇게 주냐? 왜 이렇게 주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마이카를 한 다음에 set price 2000 하고 set price 2000, set speed 20, set color red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get price로 찍어 볼게요. 2000, get speed로 찍어 볼게요. 20, get color로 red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였냐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my 언더바 카점 언더바 프라이스는 2000, 예를 들어서 30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면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3000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스피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스피드 같은 거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이카의 스피드는 뭐 30 괜찮아요. 마이카의 스피드는 30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용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보면 잘못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래도 동작합니다. 동작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근데 사실 마이너스 10이라고 스피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논리적인 오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밖에서 제가 변수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스피드를 이렇게 A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피드가 마이너스 10으로 찍힐 거예요. 근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0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다 조건문을 줘야 돼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A를 이걸 직접 넣으면 안 되잖아요. 0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 다음에 A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음수가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들 때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et price, set speed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네가 집어넣은 밸류가 0보다 작다면 밸류를 그냥 쓰지 말고 0으로 해라. 그리고 나서 스피드에다 밸류를 넣어줘. 이 조건문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쓸 때 여러 가지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20이 될 거고 20 넣으면 안 되죠. 여기 A 넣어야죠. 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정의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0이 되겠죠. A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플러스로 넣으면 10이 되겠죠. 100으로 넣으면 100이 되겠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0으로 되겠죠. 이렇게 에러 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안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라디오 만드는 거 생각해 보면 밖에서 볼륨은 제한이 있죠. 우리가 어느 이하로는 못 내려고 어느 이상으로 못 내려고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뜯어가지고 뭔가 작동을 한다. 그럼 맘대로 막 조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캡슐화라는 거는 안에 있는 변수들을 사용자가 맘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밖에 있는 사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네는 요 기능만 써. 대신에 이 안에서 에러 체크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다 해줄게.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직접 접근하지 말고 set이나 get도 마찬가지예요. get도 이걸 그냥 가져오지 말고 함수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변수에 접근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클래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클래스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 캡슐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클래스를 쓸 때는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함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만드는 사람이라면 친절하게 이런 걸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쓰는 사람이면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찾아서 쓰셔야 돼요. 직접 내가 접근해도 에러는 아니에요. 에러는 아닌데 굉장히 잘못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 뜯어서 볼륨 조절한다고 문제 생기지 않죠? 근데 굉장히 잘못 쓰는 거죠.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고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직접 접근을 하는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 클래스는 변수들과 메소드의 조합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애인데, 대부분 이 메소드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변수들을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래스의 기본적으로 개념하고 만드는 법, 사용법, 변수에 접근하는 법, 변수를 가져오는 법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클래스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